뉴스데일리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 통합 관련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유승민 의원의 신당기획당 출범 소식까지 여러모로 보수우파 전체가 경량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이어 오늘도 추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보수대 통합에 시동을 건 황교안 대표의 구상안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할 듯합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이날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발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는 황 대표의 발언을 해석하는 게시물들이 꽤 많이 등장했는데요. 먼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던진 이날 메시지의 핵심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 구성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 당내 통합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실천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이라고 황교안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대상 설정인데요. 황교안 대표의 이날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정당으로 봤을 때 우리공화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황 대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황 대표는 유승민 대표와도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공화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공화당과도 직간접적인 논의들을 나눈 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의 핵심은 바로 이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황 대표는 분열의 요소들을 정치 대의의 큰 용광로 속에 녹여내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들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보수대 통합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이른바 반문연대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반문연대와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많이 한 반면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하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황 대표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황 대표가 이날 말한 분열의 요소들을 정치 대의의 큰 용광로 속에 녹여내는 실천이라는 대목입니다. 이 발언과 유승민 의원을 통합의 대상에 뒀다라는 점을 유추해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현재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짚고 가자라는 쪽보다는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이 우파 진영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 홍문종 대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선 제 해석을 붙이지 않고 워딩 자체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문종 공동대표는 언론과 통화에서 협의기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고요. 향후 만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누가 참여하며 기본적으로 다룰 용건이 뭔지 등이 제안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검토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얽힌 문제를 거론하면서 탄핵은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탄핵을 주동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통합 논의가 무의미하다.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대표는 황 대표와 따로 논의한 적은 없고 잠깐씩 지나가다 만나 논의한 것은 있다라면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탄핵에 대한 심판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바른미래당 공식 논평입니다. 김종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몰락을 자초하는 자유한심당이라고 칭하며 황교안 대표의 헛발질이 갈수록 병적이다. 썩어가는 당내의 문제는 덮어둔 채 통합을 운운하며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것이냐. 통합은커녕 자중질환할 자한당의 미래가 아른거린다고 비꼬았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통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중요할 텐데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 대표인 유승민은 보수 통합을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탄핵에 대한 잘잘못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갈등으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잘잘못을 따진다면 보수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승민이 이끌고 있는 변화와 혁신은 권은희, 유이동 의원을 공동당장으로 하는 신당기획당을 출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통합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자체 추진한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유승민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게 탄핵 과정에서 잘잘못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는 뜻인가? 라고 묻자 유승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에 대해 저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런데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 정치인들도 계시지 않나. 지금 보수가 3년 전에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보수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탄핵은 헌법적 정치적으로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우리가 보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말씀을 드렸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면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유승민의 발언에서 탄핵을 주동했고 바른정당을 창당해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반대쪽에는 역시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탄핵의 부당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수많은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이 있습니다. 지구 몇 바퀴를 돈다고 해도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큰 집을 지으려 하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집의 간판도 바꿀 의향이 있으니까 그 집으로 모두 들어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탄핵이라는 가치적 접근에 의한 비판들이 꽤 많았는데요. 우선 저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민이 가진 상품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상품성과 유승민이 추구하는 이른바 중도개혁주의는 황교안 대표가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탐을 낼 만한 상품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른바 안철수와 유승민이 새정치라는 것을 내걸고 중도개혁주의라는 정치 실험을 했지만 이미 그 정치 실험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바른정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얼마 못 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껴들어왔고요. 바른정당계 상당수의 호남계 의원들이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개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각종 선거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번 심판을 받았지만 여러 번의 재보궐선거에서 참혹한 성적을 거뒀고요. 가장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0명, 기초단체장 0명, 광역의원 전체 824명 중에 6%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이라는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유승민이 일단 정치인으로서 연명하려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고 봐야 하는데 유승민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에 출마할 경우를 놓고 가상 대결을 펼친 결과 모든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크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서울 출마도 고려한다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 아무리 유승민이 수도권과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온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 사이에서 당선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유승민의 몸값을 황교안 대표가 왜 높여주냐 이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우려하는 보수 분열이란 말 속에는 스스로 내가 대표로 있는 한국당으로는 더 이상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나의 재량으로 또 내 팀 구성원들의 팀플레이로 전쟁에 나가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현재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는 인위적 숫자 늘리기로 어떻게 해보려는 비겁함과 자신감 결여가 너무 많이 눈에 읽힙니다. 자, 그렇다 보니 통합의 범주에 넣지 말아야 할 우파 진영에 해악을 끼친 유승민에게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당장 코앞에 있는 총선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와서 총선에 이긴다고 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 이런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이력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던 임명직 이력으로 정치에 입문한 정치 초년생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총리라는 과거 직함을 빼고 단순히 검사 출신이었다면 단숨에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혹여나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라는 색채를 빼려고 유승민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도의적인 부분을 떠나 정치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박근혜라는 색채를 빼려고 해도 문신처럼 박혀있는 박근혜 정부 때의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의 총리라는 색채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빼려고 해도 상대 정치 세력 또는 언론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느끼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만 해도 기무사 계엄령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엮으려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세월호로 다시 한번 엮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황교안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억지로 지운다고 지워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무현이라는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에서 문재인이 탄생했고 그들은 노무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문재인을 탄생시켰고 노무현은 그들에 의해 명예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노무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른바 노무현파들이 지금의 문파 또는 핵심 지지층으로 남아서 견고한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고 해서 탄핵당한 대통령의 총리였다는 세간의 손가락질이 무섭다고 해서 그걸 무서워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면 황교안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족적을 남긴 김무성과 유승민 등이 지금 어떤 정치적 입지에 놓여 있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가 가야 할 길에 자욱하게 깔려있는 안개가 좀 거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좀 다른 뉴스들은 제쳐두고 이 영상에서 제가 어제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보수 대통합과 관련된 문제, 특히 탄핵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우파 진영의 커다란 이슈가 될 듯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또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럼 저는 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